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세종시장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나경철입니다. SK브로드밴드 세종방송과 세종시 출입기자단이 공동 주관하는 오늘 토론회는 저희 SK브로드밴드 세종방송 채널 1번을 통해서 90분간 진행됩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앞으로 세종시를 책임질 적임자가 누구인지 면밀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토론을 함께해 주실 후보자 두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 좌석 배치와 발언 순서는 후보 본인 또는 대리인의 직접 추첨에 의해서 결정되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네, 보시고 계신 화면 왼쪽이 기호 2번 국민의힘 최민호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민호입니다. 다음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춘희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 후보 이춘희입니다. 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오늘 진행 방식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후보자의 모두 발언을 시작으로 이번 선거의 핵심 공약을 발표하고 또 상대 후보 공약에 대해서 상호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어 상대 후보에게 질의응답을 하는 주도권 토론을 한 뒤에 모든 후보자께 세 가지 주제의 공통 질문을 드리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후에 다시 한번 주도권 토론을 가진 후 마무리 발언을 끝으로 오늘 토론회 마치겠습니다. 네, 발언 시간이 끝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집니다. 각 후보께서는 앞에 설치된 타이머를 참고하셔서 지정된 시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 상대 후보나 정당을 비방하거나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말씀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세종시장 후보자 토론회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마의 변을 들어보는 모두 발언 순서입니다. 발언 시간은 각 2분씩이 주어집니다. 방송 전 추첨으로 정한 순서에 따라서 기호 2번 국민의힘 최민호 후보부터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8만 세종시민 여러분, 사람을 바꿔야 세종이 바뀐다. 국민의힘 세종시장 후보 최민호입니다. 시민 여러분, 도시 전문가이자 행복 1번지를 말씀하시는 이춘희 시장의 지난 8년간 어떠셨습니까? 내 집은 마련하셨나요? 교통은 좀 편리해지셨습니까? 재난지원금이나 농민수당은 받아보셨나요? 이춘희 시장은 목 좋은 상가 두 채, 아파트도 특공으로 얻었고 한때는 전국 자치단체장 재산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시장의 특공 시비와 민주당 시의원들이 토지 투기 등 권력자들의 비리로 특공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애매하게 세종시로 전입 오는 중앙 공무원들이 살집 마련에 매우 공궁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상가는 공실 문제로 소상공인들이 고통받고 있고 아파트 값은 오르락 내리락 시민들은 내 재산이 어디로 가는지 행방조차 모를 지경입니다. 민주당 정권 5년, 이춘희 시장 8년 과연 행복하셨습니까? 내로남불, 안되면 국민의힘 탓, 검수완박, 독성 강행에 지도층의 끊임없는 성추행에 질린 국민들은 정권 교체를 이루었고 이제는 세종시도 바뀌어야 한다는 여론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꿈꾸던 삶이 이춘희 3선 시장이 되면 더 나아질까요? 아니시라면 바꿔주십시오. 저 최민호가 민주당이 말로만 외쳐왔던 행정수도를 윤석열 정부와 함께 진짜 행정수도로 완성하겠습니다. 대통령을 거리에서 만나고 국회가 밤새 불 켜져 있는 도시, 청년들이 바쁘게 일하는 경제자유도시, 아이들이 특별한 미래를 꿈꾸는 교육 특례시, 다른 자치단체에는 없는 행재정 특별시, 진짜 세종특별시를 만들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최민호를 선택해 주십시오. 머슴으로 채용해주십시오. 네, 다음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춘희 후보의 모두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장 후보 이춘희입니다. 세종시는 꿈이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역사적인 과제를 위해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드는 꿈입니다. 그러나 이 꿈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수도 이용 결정으로 세종시는 아직도 행정중심 복합도시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이것은 바로 수도는 서울이어야 한다면서 유언소송을 제기하고 행정수도를 반대하고 방해해왔던 세력들
때문입니다. 그들은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행정수도를 처음 주장했던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세종시를 단 한 번도 대한민국의 수도로 인정해 본 적이 없는 세력들입니다. 최민호 후보는 대통령 인수위원회를 세종시에 설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세종시에 설치하는 대신 서울에 설치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첫 국무회의를 세종시에서 개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또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세종 시민 여러분, 말로는 행정수도를 외치면서 단 한 번도 행정수도를 위해서 투쟁하지 않았던 사람들, 반대만 했던 사람들, 방해만 했던 사람들, 말로는 세종시 발전을 외치면서 여전히 수도권 영각에 집착하는 사람들, 서울 우선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세종시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저 이춘희는 20년 전 행정수도를 설계했고 10년 전 세종의사당과 세종집무실을 제안했습니다. 저는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는 그 꿈을 아직도 온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행정수도 세종, 그리고 전국에서 가장 시민들이 행복한 도시 세종시, 저 이춘희가 만들겠습니다. 이춘희를 선택해 주십시오. 네, 두 분의 모두 발언을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각 후보자의 핵심 공약을 들어보는 순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후보당 발언 시간은 각 3분이 주어집니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춘희 후보부터 공약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춘희 행정수도 완성, 시민행복 완성, 도농통합 완성으로 대한민국 행복 1번지 행정수도 세종을 만들겠습니다. 첫째, 행정수도 완성 저 이춘희가 해내겠습니다. 10년 전 저는 시장에 출마하면서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공약했습니다. 기나긴 시간 노력 끝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확정되었고 지금은 설계가 진행 중입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역시 어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해서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인근에 국회타운을 조성하고 미디어 단지를 만들겠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과 교통계획도 보완하겠습니다. 둘째, 시민행복 완성 저 이춘희가 책임지겠습니다. 세종시는 그동안 도시의 뼈대와 골격을 만드는 데 힘써왔습니다. 이제 시민생활 구석구석 꼼꼼히 챙겨서 부족한 부분 채우고 불편한 부분 고쳐서 시민들이 행복한 세종을 만들겠습니다. 먼저 저는 시민들의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미니신도시 2개를 건설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약제도를 개선해서 세종 시민들에 대한 주택 공급 비율을 확대하겠습니다.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광역철도를 조기에 건설하고 신호체계 개선과 대전과 조천을 연결하는 도로를 하나씩 더 건설하겠습니다. 출산율 전국 1위의 세종,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라고 부모들이 편하게 아이 키우는 세종을 만들겠습니다. 어르신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책임지겠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대중교통 무료화를 추진하고 경로당 운영비도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도시와 농촌의 통합, 저 이춘희가 책임지겠습니다. 먼저 북부 지역의 행정 서비스를 제대로 지원하도록 북부권 구청을 신설하겠습니다. 조치원에 활력을 불여넣는 청춘조치원 사업도 확실히 마무리 짓고 공공택지를 개발해서 10만 조치원을 앞당기겠습니다. 농촌과 농민이 행복한 세종을 만들겠습니다. 농민수당을 지급해서 농가소득을 보장하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꾸준히 그리고 성공적으로 추진해온 로컬푸드 직매장, 싱싱장터도 이제 더욱더 확대해서 2생활권, 그리고 3, 4생활권, 5, 6생활권에도 각각 하나씩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농민들의 소득을 늘리고 시민들이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드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력과 실천, 그리고 실적이 있는 저 이춘희가 행복도시 세종을 완성하겠습니다. 시민들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행복한 도시 세종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춘희 후보의 공약을 먼저 들어봤습니다. 행정수도 완성, 시민행복 완성, 또 도농통합 이렇게 크게 3가지 공약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이번에는 국민의힘 최민호 후보의 공약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3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네, 우선 저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7대 대형 사업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대통령 제2집무실, 그리고 대전, 세정, 청주공항 광역철도, 세종경제자유구역, 꿈의 암치료기인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 디지털 미디어센터, 글로벌 청년 창업 빌리지, 그리고 대학 공동 캠퍼스 조기 개원입니다. 또 세종을 명칭만 특별시가 아닌 실질적인 특별시로 만들기 위해 3특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젊은 도시답게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최고 수준의 교육 서비스와 지원을 받는 교육 특례시, 각종 규제와 조세 감면 등의 특례로 미래 첨단 산업 유치의 기반을 조성하는 경제자유구역, 행정 권한과 보통교부세를 특별 지원받는 행재정 특례 등 세종이 이러한 세 가지 특례를 적용받는 진짜 특별자치시를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민의 주거권을 확보하고 주거비 절감을 위해서 세종 시민의 아파트 청약 비율을 80%까지 올리는 청약제도 개선을 하겠습니다. 신혼부부에게는 무이자 전세자금을 대출하고 1인 가구에게 반값 임대주택을 공급하면서 특히 부동산 3중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또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 세종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서는 충청권 광역철도를 조기에 착공하는 물론 KTX 세종역 신설, 조치원역 KTX 정차도 추진해서 우리 세종역에 두 관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을 중부권의 교통의 허브로 만드는 철도망을 촘촘히 실천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심 교통체계의 전면 재검토와 시내버스 요금의 무료화, 저상버스, 누리콜 보급 확대, 택시 증차들을 통해서 빠른 이동권을 확보하여서 시민들께 잃어버린 아침 시간 20분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가 공실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하면서 여민전 발행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홍대와 고대의 퓨처밸리 조성은 물론 지역 건설업체 수주액을 확대해서 일자리가 넘치는 경제 수도를 만들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종대왕의 뜻을 계승한다는 의미에서 한글사관학교를 건립하여 국제 한글 축제와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등 세종을 한류문화 중심지로 육성하고 금강과 보행교 일대를 수변형 관광 자원화하는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어린이 환자들이 의료적 골든타임을 지켜주기 위해서 어린이 야간 진료 시스템을 구축함과 동시에 의료진이 찾아가는 농촌 어린이 방문 진료 서비스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직장맘 애로사항 지원센터, 반려동물 위탁 바우처 등 작은 행복 공약도 모두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7대 대형 사업 또 3특 정책을 비롯해서 다양한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각 후보의 공약을 먼저 좀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앞서 발표해 주신 두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이제 상대 후보가 질문을 하고 또 답변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최민호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이춘희 후보가 질문을 해주시고 최민호 후보는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1분이 주어지고요. 또 답변 시간은 2분이 주어집니다. 이 시간에 맞춰서 질문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춘희 후보께서 질문을 해주시죠. 예, 먼저 최민호 후보께서는 청년들에게 반값 아파트를 제공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분양가를 보면은 평당 1,3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반값 아파트라고 하면은 평당 아마 650만 원 정도의 주택을 공급하겠다 하는 그런 얘기 같은데 실제로 평당 650만 원의 가격으로 청년들에게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인지 그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신혼부부 무이자 전세대출을 공약을 했는데 정작 최 후보가 속한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에서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1조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렇게 그 국민의힘 정부에서는 주택도시기금을 삭감했는데 이에 대한 최민호 후보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네, 자, 두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반값 아파트 그리고 신혼부부 무이자 전세 대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최민호 후보 2분의 답변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청년들에게 반값 아파트를 제공한다는 뜻은
청년들에게 아파트를 사게 한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정확하게 읽어보면 청년들이 지금 1인 주거 아파트에 보통 임대를 한다 하더라도 관리비와 월세를 포함해서 50만 원 내지 70만 원 정도의 부담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년들이 1인 아파트에서 산다 해서 월 50만 원, 70만 원 부담을 한다면 그건 큰 부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월 주거비 비용이 반값에 부담하는, 반값으로 제공하는 임대 아파트를 제가 제공한다는 얘기고요. 그것도 한 300가구를 제공한다고 공약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주거를 지금 사게 한다는 것, 분양한다는 것, 무리인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5천만 원 신혼부부 전세 대출 이자 부담한다는 것인데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중앙에서 국민의힘이 1조 원의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가능하냐라고 질문하시는데 그것은 중앙의 일이고요. 저는 세종시가 시의 자치단체 재원으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금융기관과 협의해서 이자의 이자율을 조정하면서 신혼부부들한테 최대 5천만 원까지의 한계를 두어서 이자를 우리가 세종시에서 부담을 한다면 그건 신혼부부들한테는 매우 아주 흡족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좀 행복을 더해줄 수 있는 시책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굳이 중앙의 시책과 중앙의 예산과 결부시켜 생각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의 반값 아파트 그리고 신혼부부들의 전세 대출 이자 보전, 우리 세종시는 특히 젊은이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이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에게 우리 국민의힘 시장 후보 최민호가 드리는 배려이자 또는 그분들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최민호 후보의 답변을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더불어민주당 이춘희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상호 토론하겠습니다. 마찬가지 질문은 1분이고 답변은 2분이 주어집니다. 최민호 후보께서 이춘희 후보의 공약에 대해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 방송 토론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질문을 했지만 답을 명확하게 못 들어서요. 다시 한번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춘희 후보께서 국립 가칭이라고 했습니다만 세종 국립대학교를 유치하겠다 했습니다. 지금 대학교가 신설이라는 건 불가능한 일이고 있는 대학도 유지하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대학을 유치하겠는가라고 여쭤봤더니 다른 지역에 있는 국립대학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대학에 있는 국립대학을 세종시에 유치한다고 할 때 그동안에 어떤 염두에 두고 있는 대학이 있는지 아니면 계획 중에 있는지 그냥 막연하게 국립대학을 유치하고 있는 건지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 또는 염두에 두고 있는 대학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종국립대학교 유치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춘희 후보 2분 동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국립세종대학교 유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유치라는 말이 세종시에 새로운 대학을 신설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다른 도시에 있는 국립대학을 세종시로 유치하겠다 하는 말이고 이와 관련해서는 이미 지난번 토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대학 이름은 밝히지 못하지만 논의가 있는 대학이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 도시를 이 대학을 건설함에 있어서 어떤 형태로 대학을 건설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대학과는 좀 다른 형태의 대학을 만들겠다는 생각입니다. 전통적인 대학은 울타리 안에 대학 시설만 설치해서 대학 강의실이라든지 운동장이라든지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되게 돼 있는데 제가 만들고자 하는 그 대학의 형태는 캠퍼스 타운입니다. 그래서 대학이 이용하게 되는 강의실이라든지 강당이라든지 이런 시설도 설치를 하고 여기에는 대학과 연계해서 연구소를 설치하고 벤처기업을 유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한데 거주할 수 있는 거주 공간, 그리고 기숙사, 그리고 대학과 시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각종 문화시설을 설치하는 그래서 전통적인 의미의 대학이 아니라 캠퍼스타운을 조성을 해서 전통적인 대학과는 좀 다른 그리고 미래형 대학 이것은 이미 외국의 다른 도시에서도 많이 그런 형태의 대학들이 이제 건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새로운 형태의 대학을 건설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답변까지 들으셨습니다. 아마 서로에게 더 많은 질문이 있으실 텐데 이제 이 후보 상호 간에 본격적인 좀 검증을 할 수 있는 첫 번째 주도권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권 토론은요, 앞서 이야기해 주신 이 상대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자유롭게 질문하고 답변하는 시간입니다. 주도권을 갖는 후보자께 저희가 9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내에 문답 횟수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토론을 이끌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질문이 너무 길어진다거나 하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사회자가 조금 개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춘희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9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최민호 후보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광역교통망 구축은 우리 세종시 발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최 후보께서는 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은 우리 세종시가 크게 발전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번 윤석열 정부의 첫 추경에서 세종 안성 고속도로 예산이 286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어제 이준석 대표가 우리 세종시를 방문해서 최고 속도가 150km까지 낼 수 있는 세종 포천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있다면서 세종이 이제는 경부 라인이나 호남 라인과 다르게 새로운 대한민국의 중부를 관통하는 교통망 중심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편으로 이렇게 말해서 시민들의 희망을 불러일으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예산을 깎았습니다. 늘 윤심만사 윤석열 대통령께서 다 해줄 것처럼 말씀하시더니 첫 추경부터 시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세종 안성 고속도로 삭감을 했는데 이 내용을 알고 계셨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민주당 소속 세종시 국회의원들이 발벗고 나서서 돌려놓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번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내용을 알고 계셨는지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미안합니다. 제가 국회에서 세종 안산 고속도로 세종 안성 고속도로. 세종 안성입니까? 예. 고속도로의 비용이 뭐 삭감되었다, 얼마가 삭감되었다. 그것까지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 추경이 어떤 추경인지 모르겠지만 국회에서 논의되는 사항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반대해서 이게 반대되었다. 지금 여당인데 지금 민주당이 180석의 막강한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172석에. 그럼 추경이 설치됐다 하더라도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살려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 부분은 여야를 떠나서 우리 이춘희 후보님과 제가 함께 이걸 예산을 살리고 예. 세종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면 알겠습니다.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모르고 계셨다니까 네.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데, 예, 저희가 2024년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이 이렇게 삭감되면은 세종 안성 고속도로가 준공 시기가 늦어질까 봐서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고, 이 부분은 물론 윤석열 정부의 이번 이제 추경안에 그렇게 반영이 돼 있어서 물론 국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저희 당에서 되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 뭐 최민호 후보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일 것으로 같이 생각합니다. 노력하시죠. 예, 네, 같이 노력하시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어제 토론회에서 최민호 후보께서는 KTX 조치원 정차와 관련해서 코레일로부터 자료를 받아 확인한 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사 하는 말씀 드렸는데 추가적으로 확인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당연히 확인을 해봤습니다. 제가 그 철도 관계자와 국토부 관계자 확인해 본 결과 정한 바가 아직 없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어떻게 나오는 것이냐라고 여쭤보니까 그 수원역에서 지제역을 거쳐서 오송역까지 연결하는 수원 KTX 공사라는 국토부 사업명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그 추진에 있어서 아직 연구 용역이나 좀 검토 중에 있는 사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KTX가 조치원에서 정차된다 안 한다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고
그건 앞으로 차후 결정될 일이고요. 이게 그 전에 제가 이춘희 시장님께 한번 제가 이거는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질문 제주도권 토론 네, 시간이니까 네, 네. 확인해 보셨는지만 물어봤는데 확인해 봤습니다. 예, 확인해 봤다 그런 말씀을 네, 하셨습니다. 네. 제가 이제 확인해 본 자료입니다. 네. 이것은 이제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확인했는데 이것은 수원에서 KTX를 타려면은 지금 현재 KTX 고속철도로 인입하는 인입선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입선로를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고 공사 기간이 2016년부터 2024년까지입니다. 그래서 2024년에 인입선로가 만들어지면은 수원에서 막바로 고속철도 노선을 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조치원 거쳐서 대전까지 간 후에 고속철도로 갈아탈 이유가 없게 된다 하는 말씀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조치원에 서지 않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말씀드리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치원에 고속철도를 탈 수 있는 역을 돈을 들여서 만든다 하더라도 실제로 쓸 수 있는 시간이 뭐 완공되고 나면은 뭐 기껏해야 한 1, 2년밖에 되지 않는데 이 부분은 확실히 좀 확인을 해 주십사는 부탁을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그게 이제 확인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정한 게 없다라는 확인을 했다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그 공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공사가 진행되면은 공사가 진행되지만 열차 운행에 가는 건 별도의 아니, 계획으로 이거 무슨 별도의 계획으로 얘기냐면은 확정한다고 듣고 있습니다. 고속철도를 서울에서 출발하는 것은 바로 고속철도 노선을 탈 수가 있고, 근데 수원에서 출발하는 것은 수원에서 타려면은 이제 서정역에서 기재역으로 해서 바로 이제 고속철도를 탈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인입선로가 없어서 갖다 붙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쭉 내려와서 대전까지 와서 고속철도를 노선을 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되는데 예. 인입선로 공사가 끝나게 되면은 그것은 바로 이제 거기서 고속철도를 타기 때문에 그리고 고속철도는 이제 조치원을 지나가지는 않습니다. 오송을 지나가지. 그렇게 돼서 조치원에서는 고속철도를 탈 수 없기 때문에 이 공약은 실제로 실행이 어렵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아니 그 주도권 토론 시간에 네. 저한테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자리 문제 관련해서 네.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세종시의 미래 산업으로 스마트 시티와 관련된 자율주행차 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스마트 시티와 스마트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해서 4차 산업과 첨단 산업의 중심 도시로 육성한다 하는 이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 계획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먼저 묻겠습니다. 100% 동의합니다. 예. 저는 이제 일자리 문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트랙으로 좀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전통적인 그 산업 또 한편으로는 유치해서 뭐 경제와 산업의 중심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첨단 산업 중심으로 해서 스마트 시티와 관련되는 그런 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 수도를 넘어서 우리 세종시를 이제 자족 도시로 만들어 가야 된다 생각을 하고 저는 스마트 국가산단을 그렇기 때문에 자율차와 전기차 등 미래차 산업의 중심 기지로 만들어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러한 이제 구체적인 계획들과 관련해서 스마트 시티와 이제 국가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4차 산업과 첨단 산업의 중심 도시로 만들어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기업을 유치해야 될 텐데 어떤 기업을 어떻게 유치하는 것이 좋다 생각하시는지 저희 보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시간이 조금밖에 안 남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뭐 그 말씀에는 원론적으로 옳으신 말씀이고 저는 시각을 좀 달리합니다. 전통과 첨단 그러시는데 저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세계로 뻗어나갈 분야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을 발전시키지 않고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서 우뚝 설 수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것이 첨단이든 전통이든 저는 과학기술 분야에 있어서의
발전을 위한 그리고 일자리를 위한 자리를 무한히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 문화예술을 통해서 일자리를 제 만드는 것도 주도권 토론 시간인데 네. 그 산업단지에 어떤 산업을 유치하는 것이 이제 우리 시를 위해서 바람직하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해주셨는데 네. 그 산업단지에 문화예술 관련 산업을 유치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산업단지가 됐든 어떤 단지가 됐든 네, 자, 네, 주어진 9분의 시간이 지났고요. 웬만하면 질문은 조금 짧게 그리고 답변을 더 많이 듣는 그런 주도권 토론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민의힘 최민호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마찬가지로 9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아까 KTX 조천역에 대해서 그 열차가 세워질 수 없다. 2024년이 되면 그래서 지켜지지 않은 불가능한 공약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춘희 우리 후보께 묻겠습니다. 조천역에 KTX가 다닌 게 몇 년 되셨는지 아십니까? 아마도 2016년부터 공사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예, 됐습니다. 예. 2010년부터 다녔고요. 뭐 그게 몇 년이다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2010년부터 2022년까지 12년 동안 KTX가 조천역을 다녔습니다. 이춘희 후보의 임기 8년 동안 이 KTX를 조천역에 세워야 한다. 좀 정차시켜야 한다는 생각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노력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노력이 있어서 만약에 KTX가 조천역에 정차가 성사가 됐더라면 함부로 그 수원역 KTX 선로 개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함부로 조천역에 KTX를 운행하지 못한다거나 하는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수원에서 지제역으로 빠져서 오송역으로 철도 개선 사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조천엔 KTX가 못 세운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하실 일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까지 조천역에 KTX가 운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정차시키려고 노력하지 않은 시장님의 8년 동안의 노력을 우리는 시민들이 쳐다봐야 될 일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차 운행과 철도 공사하고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열차 운행은 설사 그런 계획이 있다는 걸 아셨으면 지금이라도 같이 노력을 해서 조천역에도 KT가 설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소극적인 생각으로 어떻게 세종시를 발전시키겠습니까? 답을 안 드릴까요? 섰다면 쓰게 하자는 노력을 같이 하자. 이렇게 해야 어른주신 태도 답을 아니겠습니까? 할까요? 예. 네. 그 KTX를 타게 되면은 우리가 뭐 서울까지 그리고 부산까지 좀 더 빨리 갈 수 있으리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조천으로 오게 되는 KTX는 기존 경부선 철도를 이용해서 오게 됩니다. 기존 경부선 철도를 이용해서 오기 때문에 지금의 새마을호에 비해서 결코 빨리 갈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저 후보님 이건 아니, 제 주도권 저- 토론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답을 드렸는데 철도 관계자가 하실 수 있는 말씀이지 세종시와 조치원 시민들을 대변한 시장이 할 수 있는 말씀입니까? 세종 시민과 조치원 시민은 KTX를 타고 부산도 가고 싶고 서울도 가고 싶습니다. 물론 1, 2분 지체되는 거 사실입니다. 그러나 조치원역 분들도 조치원에 사시는 분들도 KTX를 타고 경부선역을 따라 서울과 부산도 갈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한다는 것은 코레일과 내지는 철도 관계자와 우리가 서로 협의를 하거나 다퉈야 될 일이지 시간이 빠르게 걸리지 않기 때문에 조천역에는 세울 것이 없다. 이게 세종시장 자치단체장으로서 하실 말씀이냐 이 말씀입니다. 답을 드릴까요? 예. 이거는 뭐 토론 시간이니까 일방적인 주장만 하면은 토론이 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조천에서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 한번 보시죠. 그러면은 KTX를 통해서 서울을 가고 싶다, 부산을 가고 싶다 그러면은 오송에 가시자고 하겠죠. 오송에 가서 서울역으로 가게 되면은 한 50분 정도가 걸립니다. 그런데 이 그 조치원을 지나가는 KTX 노선은 수원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조치원에서 후보님 제 토론이기 때문에 설명을 하지 마시고요. 질문에 답변을 좀 주세요. 그러니까 답을 드리는 겁니다. 자, 답이 그렇게 길으시면 제가 어떻게 토론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답을 제가 드리는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은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 세종시 조천 북부 지역에는 첨단 스마트 단지가 들어서고요. 지금 이 100만 평의 스마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여러 산업 단지가 들어설 때 그분들이 출퇴근할 때 도치원에 KT가 선다면 얼마나 편리하겠습니까? KTX가 들어서도 편리한 점이 크게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KTX가
정차하더라도 그것이 시장이 되실 분이 하실 아니, 말씀이냐는 겁니다. 아니, 말씀을 그거기 들어보세요. 때문에 국가와 함께 협의를 할 일이지. 아니. 그 속도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운행 횟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는 조치원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세종시 발전을 위해서 저렇게 노력해야 할 입장이 있는 거 일방적인 아닙니까? 주장만 하는데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경부선 철도로 가게 되면은 앞에 새마을호가 가고 무궁화호가 가게 됩니다. 그리고 KTX가 따라서 간다 하더라도 KTX가 빨리 달릴 수가 없습니다. 앞에 다른 열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천 시민들도 그동안에 KTX로 서울을 가거나 부산을 가고자 할 때는 빨리 갈 수 있는 오송에서 출발하는 노선을 선택하는 것이 맞지, 앞에서 새마을호나 무궁화호 지나가고 있는데 KTX 열차만 탄다고 해서 추월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조치원에서 KTX를 타도 별다른 이득이 없기 후보님, 때문에 여태까지 KTX는요, 아시다시피 서울에서 대전까지 일반 연차와 같은 속도로 운행이 됩니다. 150km 달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조치원역에 정차했다는 그 사실이 조치원 국민들한테는 얼마나 편의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조천역에서 정차해서 부산 속도가 지금 가고 안 나오기 때문에 수원에서 그 KTX 공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조치원역에 KTX가 다닌다 하더라도 12번을 다니는데요. 속도가 그렇게 나오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수원에서 정차는 시켜줘야 될 거 아닙니까? 수원에서 공사를 하는 이유를 모릅니까? 수원에서 공사를 하는 이유는 KTX 열차가 고속철도를 달려야 되는데 고속철도로 인입하는 노선이 없기 때문에 인입선로를 만드는 겁니다. 인입선로를 맞습니다. 만들어야 맞습니다. 그게 없기 때문에 고속철도를 일반 철도와 같은 속도로 달릴 수밖에 없어서 인입도를 만들어서 고속으로 달리는 선로를 지금 수원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치원에 이르는 것은 서울에서 수원에서 조치원까지 이르는 또 다른 지금 같은 노선은 유지될 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유지가 안 된다니까요. 그거는 우리가 운행을 통해서 노력을 하고 주장을 할 일이지 그거를 왜 안 된다고 시장이 그렇게 얘기하냐는 겁니다. 고속철도 차량이 고속철도 노선 위를 달리는 것으로 설계를 해놨는데 고속철도 노선까지 인입할 선로가 없어서 그 인입을 대전까지 와서 인입을 하는 것인데 수원에서 다시 오송으로 갔다 밑으로 내리는 철도역은 KTX는 산천호를 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조천역을 달리는 KTX는 산천이 아니고 최민호 의원님, 제가 경부 고속철도 건설 기획단장을 한 사람입니다. 제가 언제 철도역 하셨습니까? 한참 되셨지 않습니까? 2000년도 했습니다. 2000년도에는 20년 지난 일이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지금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시장의 입장에서 말씀하셔야 될 일 시장의 입장에서 시민들에게 도움되는 것을 얘기하지 시민들에게 엉뚱한 오해를 하게 만들고 엉뚱한 기대를 하게 만들어서 자 후보님 전번에 2024년에 이건 더 이상 서지 않는데 정차역 만들겠다 이렇게 더 이상 서지 않는다는 게 결정된 바 없고요. 제가 지난번 토론회 때 여쭤봤습니다. 제가 조치원에 KTX 자료를 정차하는데 보여드릴게요. 반대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반대하지 않는다고 하셨. 아니 그래서 확인을 해보세요. 지난번에 조치원 KTX 역사 할 때 그러면 이춘희 후보께서는 조치원의 KTX 역사가 정차하는 걸 반대하겠습니까? 그랬더니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인을 이제까지 해봤어요. 조치원의 KTX 역사가 오고 간다는 사실이거나 정차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세종시가 노력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정차해서 서비스가 있어진다면 쉽게 이걸 중지하거나 없앨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서비스의 문제 같은 것도 이제까지 시에서 노력하지 않은 부분도 나는 짚어나가는 것입니다. 그 수원에 KTX 철로가 생긴다 하더라도 제 주도권 토론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죠. 주도권 토론이니까 혼자만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 제가 주도권 토론 주장을 하면은 반론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혼자만 얘기하면 무슨 주도권 토론입니까? 주도권 주장이지. 제가 지금 말씀드렸고요. 거기에 대한 말씀하시고 제 반론을 얘기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혼자 자기 주장만 하면 무슨 토론이 됩니까 그게? 지금 이춘희 후보께서는 KTX 조치원역이 설 수가 없다, 불가능하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2020년 이후에.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설 수 있도록 노력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수원역에서 KTX 철로, 고속철도로 인입하는 선로를 깔고 있습니다. 이 선로가 완성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곧바로 고속철도로 인입해서 바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조치원에 서질 않게 됐는데 어떻게 태웁니까?
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민호 후보의 주도권 토론 9분의 시간이 모두 지났는데요. KTX 조치원역 정차에 관한 경론이 두 분 사이에서 좀 벌어졌습니다. 조금 더 다양한 주제로 좀 주도권 토론이 이루어졌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있는데요. 자,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SK 브로드밴드 세종방송과 세종시 출입기자단이 공동 주관하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세종시장 후보자 토론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두 후보에게 저희가 공통 질문을 드리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통 질문의 주제는 SK브로드밴드 세종방송과 세종시 출입기자단이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선정했다는 점 미리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공통 질문 드립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확정이 됐고 또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도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세종시를 행정수도의 행정을 뺀 진짜 수도로 만들겠다라고 약속한 바가 있는데요. 세종시가 실질적인 수도로 거듭나기 위해선 어떤 해법이 필요할지, 행정수도 및 실질적 수도 완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최민호 후보부터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3분이 주어집니다. 진짜 수도라는 의미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또 행정수도라는 것도 진정한 의미의 행정수도가 무엇인지 정말 생각을 여러 가지로 하게 됩니다. 수도는 무엇이고 행정수도는 무엇이고 진짜 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진짜 수도라고 하시는 말씀은 정말 수도가 이쪽으로 이전해야 하는데 헌법상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법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입법사법행정부가 다 옮겨오지는 못할 망정 정말로 수도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역할과 기능의 수도를 도시를 만들겠다라는 뜻으로 저는 이해하고 새기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수도라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저 국회가 오고 세종 집무실이 오고 하는 것으로 행정수도 완성됐고 그게 수도이냐? 저희들은 그렇게 새기지를 않았습니다. 실제로 국가 성장을 주도하고 국토 균형 발전을 담보하고 그러므로 해서 미래의 우리 먹거리라든가 젊은 청년들이 삶을 개척해 나가는 기반이 되는 도시, 국가 에너지의 중심이 되는 도시, 그것이 중앙부처와 청와대와 국회와 그리고 국책연구기관이 어우러져서 여기서 경제자유도 이루어지고 교육도 다양한 실험이 이루어지는 그런 수도적인 수도, 그것을 진짜 수도라는 개념으로 새긴 겁니다. 건물로, 시설로 수도를 볼 것이 아니라 기능으로 보자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저는 7대 대통령 공약을 마련할 때 대통령 집무실뿐만 아니라 여기가 행정수도로서 또는 진짜 수도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미래전략 중심 특별시라고 개념을 지었던 겁니다. 그 미래전략 특별도시의 개념이 저는 3특도시라고 정리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3특도시라는 것은 특별한 경험 3개, 특별한 예외 3개를 우리가 둔다는 것인데 하나는 첫째가 교육특구입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100년 지계 아니겠습니까? 100년을 설계하는 교육이 천편일률적인 또는 중앙부처의 한 규제와 제도로만 운영되는 것으로서 탈피해서 미래적 교육을 위한 다양성 있는 교육을 시험해보자. 그래서 시범직으로서의 교육특구를 세종시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한번 시정해 보자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경제자유특구라고 하는 것은 주변에 과학기술 벨트와 같은 그런 첨단 기술을 이용한 기업들을 유치하자는 것이었고, 세 번째는 그러한 것들을 실행하기 위한 행재정적 특례를 세종시에 두어서 세종시야말로 특별한 자치로서 의미를 갖되 그것이 국가 동력을 견인해 나가는 그것이야말로 미래전략 특별시로서 진짜 수도다라고 새겼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나 또는 저나 국민의힘의 새로운 정부는 세종시의 미래전략 특별시로서 진짜 수도의 개념을 기능적인 면에서 역동적인 면에서 찾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같은 질문입니다.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실행 방안에 대한 답변,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춘우 후보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지난 10년 동안 세종 시민 여러분과 함께 피, 땀, 눈물을 흘려가며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이끌었습니다. 아무리 정치인이라고 하지만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최민호 후보와 국민의힘은 그동안에 국회 세종의사당의 걸림돌이 되고
큰 도움이 되지 못해 죄송하다고 세종 시민 여러분께 석고 대지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세종시를 기업도시로 축소하려고 했고 최민호 후보가 부지사로 계셨던 충청남도에서는 세종시 설치법을 반대했습니다. 충청남도 산하 기초자치단체로 두자고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사죄해야 될 것입니다. 국회 세종의사당은 2016년 이해찬 의원께서 최초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 후 국민의힘은 세종시민의 간절한 마음을 철저하게 외면했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5년 동안 질질 끌다가 국민 여러분들께 등 떠밀려서 지난해 마지못해 통과시켰습니다. 행정수도 방해 세력의 중심에 계시던 최민호 후보께서 이제 와서 300명 국회의원들에게 손편집을 썼다는 등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10년 전 국회 세종의사당을 처음으로 제안했고 국회와 청와대, 정부 부처를 145번이나 방문해서 호소했습니다. 세종 시민과 함께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확정으로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집무실 추진은 저 이춘희와 세종 시민 여러분의 노력으로 이제 눈앞에 거의 다가왔습니다. 최민호 후보께서는 진짜 수도를 만들자고 합니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는 개헌을 통해서 수도 규정을 확실히 하는 것, 명문화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지난 대선에서 세종시를 행정수도가 아닌 진짜 수도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지만 시민들께서는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행정수도에 관한 말 바꾸기와 약속 불이행의 뼈아픈 역사를 잊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최민호 후보의 대통령 인수위 세종시 설치, 첫 국무회의 세종시 개최라는 약속은 벌써 이 정부 시작하자마자 실행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설치된다고 행정수도가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다음 로드맵에 관한 준비도 끝났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발맞춰서 국지도 96호선 지하차도 변경, 금강 교량 2개 추가 설치 등 교통체계를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주거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2040년 세종 도시기본계획도 차질 없이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저 이춘희가 해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실행 방안에 대한 두 분의 답변을 함께 들어봤고요.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종시 하면 늘 나오는 문제점이죠. 세종시 상가 공실률, 전국 최고 수준으로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일부에서는 상가 공실 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반면 개인 투자 실패에 따른 책임을 공공에 떠넘기는 게 맞지 않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두 후보자들의 입장은 무엇인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최선의 대안까지 함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춘희 후보의 생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답변 시간 3분 드립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상처를 정치적으로 이행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보듬고 해결책을 마련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 세종시 상가 문제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 있습니다. 상가 공실 문제는 박근혜 정부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에 보면은 주택단지 내 상가는 본래 한 세대당 6제곱미터 비율로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해서 단지 내 상가 필요에 대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2014년 11월 박근혜 정부에서 돌연 없앴습니다. 규제 완화를 한다는 이유로 이 상가 면적 제한을 없앴습니다. 이에 따라 상가 제한이 없어져서 상가 공급이 지나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분명 최 후보께서도 상가 공실 원인이 박근혜 정부 책임이고 상가가 무분별하게 지나치게 많이 공급돼서 나타난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가 용지 공급을 축소하거나 또 공급 시기를 조정해서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미 우리 시와
행복청, LH와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조정하는 노력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철저한 추진력이 마련된 공약들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의 아픔과 고충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일은 상가에 대한 업종 규제를 완화하는 것입니다. 3사 생활권의 수변 상가의 상가 공실 문제가 가장 시급합니다. 업종 규제를 완화하겠습니다. BRT 도로변 상가의 업종 규제 역시 과감하게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상공인 희망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께 꼭 필요한 마케팅과 컨설팅 지원으로 상가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금은 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작년의 2배 이상으로 늘려서 금년에 1,000원까지 공급합니다마는 앞으로 임기 내에 이것을 3,000억 원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지역화폐 여민전도 5,000원 이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인센티브를 주어서 기업을 유치해서 장사를 잘되게 하겠다는 말씀을 최민호 후보께서 하셨는데 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들께 이런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모두 유치해서 하겠다는 것보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서 상가 공실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같은 질문입니다. 상가 공실률 해결 방법 그리고 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국민의힘 최민호 후보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춘희 후보의 말씀을 들어보면 잘된 것은 전부 다 박근혜 정부, 잘못된 것은 전부 다 박근혜 정부, 국민의힘, 잘한 것은 내가 잘한 것, 내가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고 반성도 없습니다. 우리 이춘희 후보님, 박근혜 정부 때 시장 안 하셨습니까? 그래, 박근혜 정부 때 그런 오류가 있었다든가 실수가 있었다면 그 뒤 5년 동안 문재인 정부 시장하실 때는 뭐 하셨습니까? 이제 와서 여러 가지 대책을 나누신다고 하지만 규제 완화, 이춘희 시장 시절에는 못 하실 일이었습니까? 그런 하셨을 일도 못하면서 지금부터 앞으로 해나가겠다. 그러면서 잘못된 것은 전부 다 박근혜 정부 탓 내지는 국민의 탓 이렇게 야당 탓을 돌리시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걸 먼저 지적드리고 지금 상가 공실 문제는 부동산 문제를 넘어서 거의 재앙에 가까운 문제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누구 탓을 하기 이전에 우리 국민의 소비 패턴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데도 우리 행복도시의 도시계획, 도시 전문가인 이춘희 시장님께서 이걸 예측하지 못하셨다면 이런 것이 따라가지 못한 데도 원인이 있습니다. 물론 LH의 분양가의 문제도 또 있었겠고요. 또 PC 모바일 기반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연간 10%대 이상으로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상업용지 공급을 그대로 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느 누구를 탓하든가 어느 한 가지 방법을 해결했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상가 공실 문제는 첫 번째는 규제 완화라든가 상가 공실을 가진 분들에 대한 어떻게 하든지 입점할 수 있는 노력을 시가 도와줘야 된다는 측면과 함께 근본적으로는 경제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일을 벌일 것인가? 그것이 바로 제가 금강변을 활용한 금빛 프로젝트라 해서 관광 수입화하고 축제나 이벤트, 메가 이벤트를 열어서 많은 집객 효과를 얻게 하고 그런 집객 효과를 얻어서 상가가 장사가 되게 하고 장사가 된다면 상가들도 어느 정도 입실, 공실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가 보고 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상업용지는 지금부터 동결을 해서 축소하거나 규제 완화도 좀 더 폭넓게 인정을 해서 어쨌든 우선적으로는 상가 공실에 의해서 희생이 되고 피해를 보는 그분들에 대한 구제가 가장 중요한 급선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상가 공실 문제를 놓고도 계속 무슨 문제가 생기면 과거 탓, 남의 탓, 야당 탓 이것은 집권 당에 또는 시장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는 저는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인수위 발언을 했다든가 국무회의가 열리지 않았다든가 하는 것도 계속 비난을 하시는데 제가 인수위를 설치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건 잘못 내가 들은 것이었다라고 정중하게 사과드린 바가 있고 국무회의는 지금 임시국무회의지 정식 국무회의는 다음에 꼭 열겠다고 한 것입니다. 네, 주어진 시간이 모두 지났습니다. 상권 활성화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두 후보의
답변까지 들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질문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서 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 중입니다. 지난해 세종시에서도 신도시와 읍면 지역에 2만 6천 호의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상당수가 공공임대 또는 소형 평형 위주의 공동주택 공급이어서 일부에서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후보자들께서는 세종시 주택 공급 정책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일반 분양 확대 또 중대형 평형 확대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질문은 국민의힘 최민호 후보부터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답변 시간 3분의 시간을 드립니다. 우리 세종시의 주택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하나는 주택 가격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주택 소유의 문제라고 봅니다. 근데 주택 가격 문제는 투기 방지 대책을 세워놓지도 않고 행정수도 이전을 언급해서 투기를 불러온 1차 원인이 작년에 민주당의 책임이 큽니다. 이건 누구를 탓하자는 게 아니라 그건 명백한 부동산의 정책 실패였습니다. 지난해 세종시의 PIR, 즉 소득 대비 집값 비율이 11년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세종 시민이 집을 사려면 한 푼도 안 쓰고 11년을 모아야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주택 가격 문제는 주택 소유 문제와 함께 같이 풀어나가야 되는데 주택 소유 문제는 현재 아파트 청약 제도가 우리 세종 시민들한테는 약 4분의 1밖에 돌아가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모두의 공약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아파트 청약 비율을 우리 실거주인 세종 시민에게는 80% 정도로 우리가 확대시킨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세종시의 주택뿐만 아니라 일반 택지를 조성하는 문제도 엄격히 우리가 계산을 해서 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항상 중앙의 부동산 정책과 맞물려서 협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지난해 정부가 읍면 지역인 조치원과 연서면 그리고 영기민 일원에 13,000호를 공급하고 행복도시내 13,000호를 공급한다고 발표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계획들이 자체 계획했다고 해서 뜻대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자면 세종시가 2030 도시기본계획에서 읍면 지역에 12만 호를 했다고 계획했지만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부처와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과 협의를 하면서 택지 문제도 해결을 하고 가격 문제도 해결하는 우선 정책 보조를 맞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고요. 주택이라는 것은 주택이 있다고 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수량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원하는 곳에 원하는 품질과 규모의 주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춘희 후보께서 읍면 지역에 2만 정도 가구 미니 신도시 2개를 만든다고 하셨고 그전에는 조치원에 10만 명의 청춘 프로젝트를 위해서 10만 명의 인구를 4만 명의 인구를 10만 명으로 늘리시겠다고 했지만 안 됐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토론에서는 이미 기틀을 마련해서 10년 내에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2014년 계획으로 10년이라면 2024년에 10만 명의 인구가 조치원에 사시게 돼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도시 문제는 그렇게 인위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게 시장경제주의자인 저들의 생각이고요. 미니 신도시 문제도 그렇습니다. 미니 신도시 지역에 읍면에 놓았을 때 거기에 공단이 가구라든가 자동차 정비 공장이라든가 인쇄 출판업자라든가 하는 그런 업종을 주민들이 과연 환영하겠는가? 왜 조치원 읍면에는 이런 업종이 꼭 들어와야 되는가 하는 지역 주민들의 불만을 벌써부터 저는 듣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성찰이 있어야 합니다. 네. 자, 세종시 주택공급 정책 개선 방안에 대한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춘희 후보의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 문제에 대한 그 해결은 수요 공급 양 측면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수요 측면에서는 조세 정책이라든지 금융 정책이라든지 거시적인 경제 정책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세종시장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세종시장이 필요한 곳에 공공택지를 마련하고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일이 매우 필요한 일이고 또 지방정부 차원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택 공급을 매년 1만 호 정도씩 꾸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이를 위해서 첫 번째로 읍면 지역에 약 1만 호씩의 미니 신도시 2개를 만들겠다 하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미니 신도시는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지무실 설치에 따라서 세종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그리고 공직 유관 단체들을 집적할 것입니다. 두 번째 미니 신도시에는 도심 지역에 두기 어렵고 그렇다고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은 여기저기 흩어져서 난개발 문제를 야기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자동차, 가구, 인쇄, 출판 이런 비도심형 산업을 집중적으로 유치해서 배치할 수 있는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문에서 말씀하신 소형주택만 집중적으로 공급돼서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하나 마을이 제대로 유지되려면은 중대형 주택과 소형주택이 또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고루고루 어우러져서 여러 세대가 어우러져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미니 신도시를 건설할 경우에도 평형별 적정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형주택 특히 지금 세종시 청년들을 보면은 65%가 1인 가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을 위해서 세종형 청년주택 28 플러스를 제안한 것입니다. 1인당 주거면적을 14제곱미터로 하고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최소 면적 28제곱미터 이상의 청년주택을 공급하겠다 하는 그런 목표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세종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 청년들이 최소한의 문화적 삶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주택 청년들에게 임차 보증금 이자와 월세 지원도 확대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갈수록 1인 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주택 규모뿐만 아니라 위치와 또 교통 등 주변 환경도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종시민 공급 비율을 확대하는 청약제도 개선도 흔들림 없이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세 가지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 들어봤습니다.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실행 방안, 그리고 상가 공실률 해소 방안, 또 주택 공급 정책 개선 방안까지 세 가지 주제에 대한 두 후보의 답변을 모두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도권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주도권 토론에서 이 KTX 조치원역 정차에 관한 격론이 벌어지는 바람에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계속된 그런 토론의 시간이 있었는데요. 자, 이 주제는 이번 주도권 토론에서는 좀 다루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유권자들이 후보들의 다양한 생각들을 들어보실 수 있도록 다양한 주제에 대한 질문을 서로 던지고 또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더불어민주당 이춘호 후보가 먼저 주도권을 사용하겠습니다. 토론 시간 마찬가지로 9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상가 공실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박근혜 정부 탓만 것은 아닙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 권한이 우리 시로 넘어온 후에는 이런 상가가 지나치게 많이 공급되지 않도록 심의 기준을 만들어서 그 후에는 주택단지에 상가가 지나치게 많이 공급되는 일을 막았다 하는 그런 말씀드리고요. 그렇지만 이미 과잉 공급된 상가 문제에 대해 있어서는 저로서도 좀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다정동에 보면은 1,500세대 정도 단지인데 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88실을 만들어 놨습니다. 수요로 보면은 한 10개면 충분한데 한 8배 이상으로 만들어 놨던 것이죠. 그래서 이 공간을 청년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었다 하는 그런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상가용지가 지금 이제 비대면 소비가 많아짐에 따라서 상가용지가 지나치게 많이 공급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용지를 업무용지로 바꿔서 상가용지 공급은 줄이고 업무용지 공급은 늘렸다 하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네, 이 부분은 제가 질문을 좀 던져주시기 질문을 바랍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나름대로는 대책을 강구했다고 보는데 제가 그동안에 강구한 대책 외에도 최민호 후보께서도 많은 추가적인 대책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대책이 있다면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대책이라기보다는 제가 다 말씀을 드렸죠. 상가 문제는 업종 규제라든가 상업용지를 축소한다든가 하드웨어적인 문제와 함께
경제를 활성화된다. 경제를 활성화해야 된다. 경제를 활성화하는 종합 대책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예. 제가 시장이 된다면 이 상가 공실 문제와 소상공인 문제는 특별 대책 기구를 만들어서 이분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애로사항을 해결해드리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예, 제가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은 약 50개 과제 정도를 추출해서 시민 대표들하고 유관기관 우리 시에서 참여하는 대책기구를 만들어서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다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우리 세종시는 대표적인 도농통합시입니다. 도시와 또 읍면 지역으로 구성된 대표적인 도농통합시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우리 세종시 지역에서는 신도시는 첨단으로 개발되고 있는데 반해서 농촌 지역과 구도시민 조치원 지역은 아무래도 발전이 늦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읍면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청춘조치원 프로젝트 그리고 로컬푸드와 같은 대책들을 강구하는데 저는 그 조치원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가 봤더니 아까 말씀하신 조치원에 KTX를 정착시켜서 세종구 관문으로 만들겠다 하는 그런 얘기 외에는 특별한 부분이 없어서 이 부분 도시 재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뭐가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우리 세종시를 큰 세 파트로 나누어서 발전을 해야 균형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도시는 신도시대로 창조구역, 업무구역 그런 지역으로 발전을 시키고요. 면지역은 전원지역으로 발전시키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마는 신도시가 창조라면 면지역은 재창조다. 크리에이션과 레크리에이션, 치유와 여유와 휴식이 있는 곳을 면지역에다 조성을 하고요. 신도시에서는 업무와 창조적인 업무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조치원인데 조치원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조치원 전통시장이라든가 아니면 조치원의 그 옛날 구시가거리가 있는데 이것을 정비해서 도시재생으로 한다라는 것에 반신반의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 올드타운이라고 해서 우리가 신도시 위주의 도시개발만 하고 도시재생만 한다면 그것이 미래를 볼 적에 과연 바람직한 개발이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조치원에 1931년부터 가져왔던 전통적인 그 요소들을 가능한 한 살리는 개발을 조치원에 해서 신도시는 신도시답게 면지역은 전원도시답게 조치원의 양쪽을 완충하는 전통이 어우러지는 어떤 개념의 도시 그런 도시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조치원에 특히 대학이 있기 때문에 조치원의 대학생들을 활용하는 그런 계획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우선 그 조치원을 이제 전통을 살려서 개발하겠다 하는 것이 바로 청춘조치원 프로젝트입니다.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재개발이나 재건축하고 달리 다 쓸어버리고 새로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으로 해서 도시를 되살리는 것, 그게 도시재생입니다. 지금 최민호 후보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바로 도시재생 사업이고 구체적인 내용들은 그래서 제가 처음에 22개 사업을 제안을 했었고 그 후에 우리 시민들이 많은 아이디어를 내서 55개 사업이 추가가 돼서 지금은 77개 사업으로 확대돼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55개 사업은 이미 완료가 됐고 금년 말까지 70개 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나머지 7개 사업은 국비가 많이 투입되는 큰 사업들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린다 하는 말씀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청춘조치원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2014년부터 2025년까지 12년을 목표로 하고 3단계 사업으로 나눠서 추진했었습니다. 그 추진할 때 10만 조치원은 제가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10만 조치원이 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 하는 말씀 드렸고 그 기반이 어느 정도 조성됐기 때문에 공공택지 개발을 통해서 이제는 구체적으로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만들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이 후보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와 관련해서 그 전통적인 이제 도시들을 어떻게 살리고 또 농촌 지역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청춘조치원 프로젝트 관련해서 도시에 관한 대책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농촌과 관련해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농어촌은 소위 6차 산업 생산과 가공과 그리고 유통과 서비스 간의 6차 가공 산업을 중점적으로 키운다고 했고요. 그리고 농촌별로 마을별로 작물을 테마파크로 하는 그런 테마마을을 만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고 그거를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나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보실 적에 저는 신인입니다. 저는 한 번도 시정을 맡은 바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 얼마나 신선하고 그리고 새로운 것인가를 판단해 주시면 좋겠지만 네. 이춘희 후보께서는 지금 8년간의 시장을 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그럼 8년 동안 계획을 말씀하실 게 아니라 예. 그 계획을 실천했느냐를 우리가 검증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도권 토론은 제가 질문을 하고 이제 답변을 하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자기 주장은 자기 주도권 토론 시간에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6차 산업이라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1차 산업과 2차 산업은 가공, 3차 산업인 이제 관광 이것을 결합해서 하는 산업이고 그걸 대표하고 있는 산업이 이제 로컬푸드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컬푸드는 세종형 로컬푸드라는 것은 세종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세종시에서 소비하게 만들고 도시에 있는 도시민들을 농촌으로 끌어들여서 농사체험, 농촌체험을 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농산물을 가공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 이것을 이제 한데 결합시켜서 이제 6차 산업화한다 하는 그런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컬푸드가 6차 산업입니까? 아니, 세 가지를 합쳐서 로컬푸드는 직거래를 얘기하는 거고, 그렇죠. 직거래가 6차 산업은 전혀 1차고, 다르죠. 예. 직거래가 1차고, 그리고 가공이 2차고, 그리고 관광이 3차입니다. 이것을 결합해서 6차 산업으로 만들겠다 하는 것인데 제가 또 질문을 하려고 그랬는데 도중에 끼어들어가지고 지금 질문을 못하고 시간을 다 놓치게 됐습니다. 네. 자, 9분의 시간이 모두 갔습니다. 웬만하면 질문에 좀 집중을 좀 해주시고요. 상대방의 답변을 듣는 것에 집중을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민의힘 최민호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간 갖겠습니다. 9분의 시간 드립니다. 저는 그 세종시의 재정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춘희 후보께서도 아마 시장으로 계실 때 보고를 받으셨으리라고 봅니다만은 세종시 중기 재정 계획을 기반으로 한 재정 전망을 보면 올해 363억, 내년에는 2,684억, 2024년에는 2,796억, 2026년에는 4,748억까지 재정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우리 세종시의 자체 분석 보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재정에 대해서 굉장한 긴축 재정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절약하는 재정, 나아가지는 수익형 재정을 할 것인가를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춘희 후보께서 이번에 공약을 보시면 아주 복지 공약이 두드러지게 많이 보입니다. 우리가 재정이 많아서 그 복지를 많이 해주면 해줄수록 얼마나 좋겠습니까? 청년 취업 면접수당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성 청소년 생리대 구입비까지 다 해주신다고 하는데 교통 문제에 있어서도 청소년 어르신까지 전부 다 무료로 해주신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청소년 어르신들이 버스나 일반 버스를 탔을 때 그 자가용 운행을 저는 절감하자고 몇 번 반복이 되지만 무료화를 하는 것이지 자가용 운행 절감 효과가 전혀 없는 교통 개선 대책이 전혀 없는 이런 복지 대책으로서의 재정을 낭비라면 미안합니다. 부담한다면 이렇게 많은 4,700억에 이르는 그런 재정 부족액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이 많은 복지 공약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질문을 해주시죠. 예, 네. 이제까지 재난지원금, 농민수당 못 주셨다가 이번 공약에는 농민수당을 120만 원까지 준다고 다 공약을 했습니다. 앞으로 보이는 재정난이 이런데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이런 복지 공약을 많이 내셨는지 그 재원 대책 정말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우리 이제 재정 문제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우선은 지금 현재 재정 상황 자체가 뭐 전국적으로 보면은 자산 대비 재정 이 부분은 17개 시도 중에서 우리 시가 자산 대비 그 부채 비율이 가장 낮은 편, 근데 가장 양호한 편이라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예산 대비 재정 비율도 전국 평균에 비해서
짧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드립니다. 제가 주도권이죠. 그러니까 예. 우리 씨가 답변을 해주셔야지 주장이나 설명을 하지 말라면서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씨가 결코 나쁜 수준 아니다. 다만 이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우리 씨 이제 재정이 점차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는 데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재정 문제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복지 공약을 이렇게 마구라는 말 써서 미안합니다만은 남발할 일은 아니라는 제가 경고를 드리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답을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얼마 전 그 TV 토론에서 용수 문제가 아주 핫하게 문제가 됐었는데 제가 새 정부 문제를 말씀하면서 새 정부를 애초에 설계한 분이 바로 이춘희 행복청장, 시장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새 정부가 마치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 때 설계됐고 그때 건설된 걸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춘희 우리 후보께서 설계했고 그것으로 이제까지 지속된 것인데 그걸 해체한다고 해도 아무 말씀도 안 하셨고 그리고 용수가 부족하니까 취수장을 만들어서 100억 원을 들여서 또다시 그 물을 공급하는 시설을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납득을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물이 부족한데도 이렇게 새 정보를 활용하지 못하고 금강물을 활용하지 못한 이유가 뭔가를 말씀하실 때 우리 시가 28만 톤의 이를 상수도를 확보하고 있는데 그 네이버 데이터 센터 3,000톤이 무슨 문제냐고 다구치셨는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생활용수 상수도는 28만 톤이 확보되어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요. 그중에 일일 10만 톤을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질문을 던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공업용수는 얘기가 다릅니다. 공업용수는 국가로부터 43,500톤이 배분돼 있고 현재 약 100만 8천 톤을 산업단지에서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된 산단에 공급할 계획된 용수가 18,000톤입니다. 그럼 36,000톤 아니겠습니까? 나머지 7,500톤밖에 없습니다. 7,500톤의 공업용수로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고 산업단지를 조성해야 되는데 보통 산업단지 하나 쓰는데 약 3,000톤가량 보는 것이 일반적인 평균입니다. 그렇다면 7,500톤의 용수를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기업을 유치할 때 충분한 물 공급이 되겠느냐? 라는 것을 얘기했던 것인데 그것이 마치 상수도가 부족하고 3,000톤이 무슨 문제인가라고 어제 말씀을 하셨는데 시간이 짧아서 제가 말씀을 못 드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활용수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공업용수를 말씀드렸고 그것이 우리 세종시의 산업 발전에 아주 문제가 될 것이다. 자, 지금 너무 길어지고 있는데요. 네. 질문을 던져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업용수를 생활용수가 아니고 공업용수가 부족함을 우리가 앞으로 예견이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예, 저 산업단지 계획을 수립할 때는 국토교통부, 이제 산업부 등 중앙부처와 협의를 합니다. 그때 당연히 공업용수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공업용수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적절하게 배분한다든지 그런 방식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6개 산업단지와 관련해서 공업용수 공급 대책은 당연히 이 계획에 포함해서 검토가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지금 그 새 정부 물씀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또 제가 말씀을 안 드리면 또 오해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이 세종보와 관련해서는 제 해체에 대해서 제가 동의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운영 방식과 관련해서는 홍수기와 갈수기로 나눠서 갈수기 가을 이후에는 지금 세종보를 어쨌든 존치하신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존치하는 방식과 관련해서 다 알아듣습니다. 예. 존치한다는 뜻이고. 아니 그래서 문제가 된 것은 제가 그래서 계절별로 달리 관리하자 했는데 실은 박근혜 정부 이전까지만 해도 1년 내내 막아놨었거든요. 그래서 물이 썩어서 문제니까 계절별로 달리 관리하자. 그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당연한 일도 박근혜 정부 이전까지는 안 했거든요. 그래서 1년 내내 막아놔서 물이 썩고 그러니까 저는 여름철에는 볼을 터서 물이 흘려 보내자 하는 그런 말씀을 이게 드렸던 땜이 거고요. 아니고 보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만수기와 홍수기와 갈수기 때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죠.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는데도 박근혜 정부 이전에는
아니 박근혜 대통령 말씀 아니, 또 그 하시는데요. 당연한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결코 당연하지 존치하지 않게. 않고서 갈수기에는 맞고 홍수기에는 연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존치하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존치한다고 했으면 이제 새 정부에서 결정을 하면은 그 결정에 따를 텐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1년 내내 막아둬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지금 도를 해체라는 뜻은 열고. 조절한다는 뜻이 아니고 완전히 그걸 철거한다는 뜻이었지 않습니까? 제가 해체를 국가물권리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은 완전히 철거였지 않습니까? 그것은 정부 결정이고. 예, 그것에 대해서 새 정부를 처음에 설계했던 분이 적극적으로 이건 필요로 의해서 행복청 계획에서 만든 것이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했다는 사실을 우리 시민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그걸 확인시켜준 뿐이고요. 저는 이게 그 논의의 초점이 아닙니다. 공업용수를 말씀드렸던 그 겁니다. 공업용수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을 드렸고, 예, 그럼 아까 이제 됐고요. 한 가지 제가 답변 못 드린 게 있는데, 제가 지금 시내버스 전부 무료화하는 것하고 제가 말씀드린 청소년과 어르신들에 대해서 무료화하는 것하고 어떤 부분이 비용이 더 적게 들어가겠습니까? 당연히 청소년과 어른이겠죠. 아, 그러나 근데- 그 돈은 생산성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니, 교통 개선 대책이 있으면서 아니 돈이 전부 들어간다면 무료화하면은 생산성이 있고. 있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가용 운행이 좀 절감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결감 효과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전부 무료화하면 중공영제로 시가 버스의 운행 주기와 노선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지금 그렇게 함으로써 시민들의 이미 세종교통에 도시교통공사를 만들어서 그 버스 노선에 대해서는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그거는 있고. 교통공사 얘기고요. 네? 도시교통공사 교통공사가 우리 시민의 소유입니다. 알고 공기업입니다. 있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또 말씀이 어려워졌는데 다음 토론에 또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시간의 제약 때문에 저희가 더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하는 점 아쉬운 점인 것 같고요. 두 후보의 이제 마무리 발언을 끝으로 오늘 토론 벌써부터 마쳐야 되는 시간이 됐습니다. 한 후보당 2분을 드릴 텐데요.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인 만큼 진정성 있는 발언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최민호 후보부터 마무리 발언 시작해 주십시오. 네, 존경하는 세종시 유권자 여러분, 토론 잘 보셨습니까? 누구를 선택해야 하는지 판단이 서셨습니까? 세종시는 지금 변화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내일부터 법정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지난 5년간 민주당 정권 어땠습니까? 내로남불, 검수완박, 성추행 추문으로 시대를 얼룩져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세종시장은 상가 두 채, 특공으로 3억 5천짜리 아파트를 분양받아 지금은 시가가 10억 원이 호가된다고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젊은 도시 세종시가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펼치는 진정한 의미의 특별자치시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대선 당시 국민의힘 세종시당 위원장으로서 세종시의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7대 공약을 윤 대통령 후보에게 건의해서 관철시켰습니다. 대통령 제2집무실 및 국회 분원 설치, 충청권 광역철도망,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 건립, 대전 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 세종 디지털 미디어 센터 설립, 대학 세종 공동 캠퍼스 조기 개원, 글로벌 청년 창업 빌리지 조성, 이런 대형 국책 사업을 다 대통령 공약에 반영시켰습니다. 여당의 힘 있는 시장이 아니면 실현하기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 밖에도 버스 요금 무료화라든가 KTX 조천역 정차라든가 무이자 전세자금 대출이라든가 시민들의 일상을 평화롭고 풍요롭게 가꾸어질 생활 밀착형 공약도 마련했습니다. 이 모두 미래 전략도시 완성의 컨텐츠입니다. 교육특구 지정과 행재정 특례 지정을 통해서 자라나는 2세들이 세종시에 산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는 세종시를 만들겠습니다. 진짜 행정수도의 완성은 미래 전략 중심 도시라는 게 저의 소신입니다.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을 세종시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이춘희 후보의 마무리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세종 시민 여러분, 서울대 행복연구센터가 전국 17개 시도의 행복지수를 연구해서 대한민국 행복지도를 발표했습니다. 그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는 세종시입니다. 아이들이 살기 좋은 도시이자 각종 사고에서 안전한 도시, 출산율과 국공립 보육시설 비율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도시입니다. 50%가 넘는 공원 녹지가 있고 마을마다 산책로가 잘 정비되어 있는 생태 친화적인 도시이기도 합니다. 오늘날의 세종시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해주신 것은 역시 바로 우리 세종 시민들입니다. 우리 세종 시민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신행정수도 특별법 유연결정과 행정수도 행복도시 수정론이 등장했을 때 머리띠를 두르고 현장에서 함께 투쟁해 주셨고, 국회 세종의사당법이 지지부진할 때 국회 앞에서 1인 시위에 동참하면서 함께 노력해 주셨습니다. 지난 코로나 팬데믹 과정도 세종 시민 여러분의 묵묵한 희생으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들의 고통은 참으로 컸습니다. 이제는 제가 한 분 한 분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춘희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다시 일하겠습니다. 앞으로 4년 시민 여러분의 삶에 불편함을 하나하나 해소하는 데 제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을 확대하고 생활 스포츠 인프라를 확충하고 금강변에 수영장과 파크 골프장을 만들겠습니다. 보행교 문화시설을 추가하고 상권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임기 동안 행정수도 세종의 뼈대와 골격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제 그 뼈대 위에 행복이라는 살을 붙이고 온기가 돌게 만들겠습니다. 이춘희를 다시 한번 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두 후보의 마무리 발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토론회 마칠 시간인데요. 이 바쁜 선거운동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토론에 참석해 주신 두 후보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선거일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살기 좋은 세종시를 만들기 위한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SK브로드밴드 세종방송과 세종시 출입기자단이 공동 주관한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세종시장 후보자 토론회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